자, 그리고 두루라이언님이 항상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질문 주셨네요. 한번 볼까요? XIP는 누구나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맞고요.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노드를 유지하는 게 많이 저렴하다. 맞습니다. 라고 알고 있는데요.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. 그렇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노드의 80%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? 예를 들어 리플사가 총 100개의 노드 중에 25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드 이 시앙룸이 스위프트랑 손잡고 1000개의 노드를 추가해서 80% 이상을 점유해서 XRP 노드 정보 완료!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. 오, 좋은 질문이세요.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거는 확실히 우리 입장에선 정리가 돼야 돼요.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정말로 가능하다면 XRP는 사실 탈중앙화가 아닙니다. 돈 많은 애들이 마치 채굴하는 것처럼 돈 많은 애들이 노드를 막 2000개, 3000개 만들어서 진입을 해요. 야, XRP 레저 오늘부터 내가 접수한다. 그래서 막 리플사나 XRP 갖다 실제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 뭐야 이 새끼야 오지마 이랬을 때 그 뭐죠? 해바라기인가요 영화? 너 나가 있어. 형은 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. 너는 짜져 있어 이러면서 내보내면 되잖아요. 무시하고. 네,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사실. 네, 그래서 지금 질문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. 반드시 리플과 XRP에 대해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시라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, 자, 일단은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블록체인,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,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부르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A가 B한테 XRP를 100개 줬네. 이런 게 하나의 거래단위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레저에다 기록을 합니다. 레저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형상화해서 표현할게요. 여기에 거래 1, 거래 2, 거래 3 이런 게 막 쭉쭉쭉 기록이 돼요. 그래서 이 레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. 왜 그러죠?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되니까. 분산 원장인데 만약에 이 레저에서는 뭐 똑같은 거에 대해 막 예를 들어 A가 C한테 A가 원래 100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. XRP가 100개밖에 없어요. 근데 이쪽 레저에서는 A가 C한테 100개를 줬어요.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 레저에서는 A가 B한테 100개를 줬어요. 근데 둘 다 밸리드 이제 검사를 할 때, 적합한 이 거래인지 검사할 때 둘 다 밸리드가 떴어요.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죠? 이중지불 발생한 거죠. A는 100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C한테 100개, B한테 100개 줬어요. 100개가 2배로 뻥튀기 된 거죠. 이중지불 발생한 겁니다. 이 블록체인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죠.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분산 원장들, 서로 나눠져 있는 원장들이 동일한 내역의 거래를 서로 이 거래가 이 XRP 레저에서는 맞는 원장이다라고 판명을 때려서 이것들이 계속 기록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나가야겠죠. 이걸 하는 역할, 지금 이 거래들이 밸리드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죠? 밸리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. 그죠? 다른 역할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트랜잭션, 거래의 적합성을 보는 사람이죠. 사람? 역할을 하죠. 역할을 하는데 이거 말고 원장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. 밸리데이터가 이 거래 맞는 거래야 하고 확인을 해주면 그 거래 내역들을 기록을 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잖아요. 이게 바로 리플노드입니다. 서버라고 부르셔도 돼요.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는. 이게 약간 좀 디테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일심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나의 몸에 마치 부부랑 똑같아요. 여러분들 부부는 일심동체 하잖아요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면은 이게 아내라고 보시면 돼요. 일심동체예요. 잠깐 뭐 지렁이 같아지지 왜? 자웅동체 같아지지? 자, 어쨌든 물리적인 거는 하나의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하나의 존재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재밌게도 말이죠, 여러분들. 아까 두루라이언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, 자, 재밌게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작동 방식이나 이 프로세스 처리하는 게 끝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의적인 존재든지 돈 많은 존재가 XRP 레저 오늘부터 내가 접수 이러면서 돈을 거금을 들여서 서버를 한 4,000개, 5,000개 돌려갖고
자기가 점유율 다 먹어버리면 되거든요. 80% 이상을. 그럼 자기가 XRP 추가 발행도 해서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겠죠. 네, 그런 일이 가능한데 다행히 UNL이라는 게 있습니다. UNL 많이 들어보셨죠?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고 있습니다. 이 친구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리플로드 있죠? 원장 기록하는 애. 얘가 UNL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. 뭐냐면은 이 밸리데이터 노드들이 지금 한 100몇 개 있을 겁니다. 근데 설명을 위해서 100개라고 가정해봅시다. 이 100개 중에 37개만 고르는 거예요, 자기가. 이 자기한테 접수되는 이 거래에 대해서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판명해줄 그 밸리데이터를 일부 유니크한 리스트들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. 네가 하는 얘기를 들을게 하고 뭐 20개든 지금 예를 들어 37개든 전체 중에 일부만 선택을 해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. 이런 구조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아까 두루라이언님이 질문 주신 거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우리들, 여러분과 우리들은 리플로드를 다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드, 이 조카 신발 크레파스가 와서 돈도 많잖아요. 그래서 리플로드 한 5,000개를 새로 만들어서 들어왔어요. 밸리데이터 5,000개 돌립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시나리오 가능할까요?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죠? 지금 이 XRP 레저에 이 레저를 기록하고 있는 리플로드들이 얘를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죠. 뭘 알고 있죠? 제드가 조카 신발 크레파스 수박씨 발라먹을 놈인 걸 알고 있죠. 너 선택 안 해. UNL 절대로 선택 안 해.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원장을 기록하는 노드들이 이 트랜잭션, 거래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명할 때 얘를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. 얘 말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밸리데이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.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민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걸 설명하면 또 파생되는 궁금증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이 원장을 기록하는 노드들이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판명해주는 애들을 UNL이라고 하는데, 이거를 리플 노드마다 뭐 A면 A, B면 B, C면 C가 있는데 UNL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?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합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?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. 대단하세요. 이 정도까지 생각해내시면, 특히나 IT 또는 수학 쪽 전공이 아닌데 이 정도까지 막 의문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자,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,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건데요. 결론만 말씀드리면, 제가 몇 번 말씀드린 BFT라고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그 문제에 기반한 알고리즘인데요. 요걸 통해서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. 저런 식으로 일부 UNL을 자기 좋을 대로 선택을 해서 하더라도 결국에 이 중첩되는 오버랩 수치에 의해서 결국에는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. 그게 수학적으로 논문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만 따로 설명드릴게요.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까지 관심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같이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. 근데 아직은 이 정도까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극소수일 거예요. 그죠?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알아야 돼?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 부분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두루라이언님이 질문 주신 거, 이게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. 그 이유는 UNL이라는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. 원장을 이제 검사를 해줄 때 그 밸리데이터를 각각의 노드들이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, 이런 악의적인 애들은 리플 노드들이 선택을 안 해버리면 그냥 있으나 마나해지는 거예요. 그게 5,000개든 6,000개든 7,000개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두루라이언님께서 질문 주신 것까지 답변을 드렸고요. 아까 파라나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. 제 채널의 장점은 이런 부분입니다. 라이브로 방송하는 채널들도 거의 없을 거고요.
그걸 하더라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. 제 채널밖에 없을 거예요.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 겁니다. 해외 잘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유튜브 채널을 안 해요. 그런 사람들이. 예를 들면 테니토시나 옛날에 XRP 트럼프는 사실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. 그 친구들도. 근데 그 친구들은 유튜버를 안 하니까 그런 이유로 아마 전 세계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. 국내에는 당연히 저 혼자밖에 없을 거고. 이런 게 제 채널의 장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잘 활용을 하세요. 제 채널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힘없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궁금한 부분들 어디서도 답변 듣기 힘들 텐데 이런 게 답변이 가능합니다.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저도 윈윈하고 여러분들도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루라이언님 질문까지 답변을 드려서 이제 댓글로 소통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. 자, 끝났고요. 이제 뭐